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연방송 나라의 난생 이재입니다. 반가. 죄송합니다. 비염기가 아주 제가 계속 비염이 다시 생겨서 약도 먹고 요새 약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비타민 같은 것도 먹고 하는데 그러네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1일 난파레오 시간에 판매했던 거에 대해서 간단한 재배법 설명드리는데, 우선 먼저 사과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물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갈지 몰랐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물건들을 최저가 초특가라서 그런지 아니면 품종이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둘 다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조기에 품절이 됐습니다. 저희가 9시경 시작하자마자 거의 2시간 만에 다 품절이 돼서 계속 저희 담당 직원이 죄송합니다 품절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넉넉한 물량 준비 못해서 죄송스럽고, 이번에 인기 많았던 품종은 저희가 다시 다음번에 수급해갖고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몇 개월 걸리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판매 방송을 하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초특가 상품 특이한 거, 세상에 아직 안 나왔던 품종들 나오니까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재배법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대한민국이 사실 난이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난 1호시고 벌써 50년 넘었지만 그 당시에는 난이 없었습니다. 카틀리아 하나 보려고 해도 아버지 말씀 들어보면, 난 할아버지 말씀은 책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고, 삼성가나 이런데 가면 한두 개, 몇백만 원씩 했대요. 볼 수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귀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난이 되게 대중화되고 있던 도중에 경매 시스템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런 지금 소위 말하는 특이한, 희귀한 난들은 가정용, 그러니까 취미용 난들은 다 사라집니다. 왜? 시장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왜? 모든 걸 경매로 해서 선물용으로 바뀌니까 상인들 뿐만 아니라 정부, 그 다음에 또 경매장 또한 돈 되는 거 하지 이런 것들 안 하죠. 당연히. 왜? 제가 상인이라도 그냥 한 번에 경매에서 몇천 개 갖다가 한 번에 팔면 되고 선물로 주문 들어오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나는 선물용이고 잘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데다 합식해서 선물해서 지금도 많은 선물들이 나가서 난이 선물용으로 나가서 한 번에 다 죽죠. 1년에 500만 개, 700만 개. 그거야 시장이, 그렇게 형성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저희 같이 이제 특이한, 희귀한 난들을 하던 농장들은 다 사라지죠. 왜? 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채널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난이 시작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예요. 다른 것들은 죽어가더라도 좀 많이 줄고 다육이도 좀 무너지고 시장도 무너지고 했는데 난초는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그 경매 시작했던 그 기간 동안 지금 난학생들이 즐기는 이런 난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장 가도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 판매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난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시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쩌면 전 세계 난 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대만이나 중국, 네덜란드 같이 아주 대량으로 가는 난들이 아닌 저희 난학생님들 뿐만 아니라 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난을 취미로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품종, 좋은 품종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 품종 갖고 육종도 가능하고 전시도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난들이 대한민국에 모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WOC,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난전시회,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같은 거죠. 그게 APOC이라는 게 4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유치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 난전시회,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그것도 4년에 한 번씩인데, 제가 내년도에 어쩌면 완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시아 대표로, 아시아 스피커로 나갑니다. 그래서 연설을 잠깐 짧게 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해요. 전 세계 모든 모인
관련된 종사분자분들한테 대한민국은 앞으로 난을 이끌어가고 난게 최고가 될 나라다. 한류처럼. 그러니까 K 오키드. 제가 진짜 코리아 오키드가 될 정도로. 그러니 대한민국에다가 5년 뒤든 8년 뒤든 향후 10년 안에 아시아 태평양이나 세계 난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제가 유치한다 그래서 유치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서 유치를 따오면 중앙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같은 이런 거 따오니까, 아니면 고양시 꽃박람회가 됐든 이런 데 가서 유치하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큰 행사를 하면 게 어떻겠냐 하면 그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월드컵 한번 하니까 축구 확 커지고,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하니까 또 커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부산국제영화 같은 영화제 하니까 커지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오는 거죠.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좋은 난들을 또 많이 취미가 되어 있는지, 시장이 큰지가 되게 중요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이 난이 커지면서 제 채널뿐만 아니라 많은 영상 채널들이 생깁니다. 여기저기 생기는 거 아주 바람직해요. 그리고 당연히 경쟁을 해야죠. 이원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아하죠. 경쟁하는 회사가 없으면 독과점으로 가다 보면 가격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다양하게 생기는 거죠. 현대가 있으면 현대, 기아, 그다음에 벤츠, 뭐 중국 차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테슬라도 있고 막 이렇게 있듯이 시장은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사실은 이렇게 라벨 읽는 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고 하면, 시장은 커질 때 제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일부 상인뿐만 아니라 유튜브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장사만 해. 저도 장사를 하죠. 먹고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죠. 품종이 원종인지 적어도 아닌지, 왜 원종이고, 어떤 건 왜 원종 대 원종이 했는데 왜 원종이 아닌지, 그리고 원종이 더 좋냐, 교배력이 더 좋냐, 그건 아닙니다. 교배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품종이니까. 근데 적어도 라벨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게 지생란인지 작생란인지, 적어도 그래, 그것까지 모른다고 쳐요. 그래도 이름은 똑바로 보내야죠. 강아지를 파는데 내가 푸들이라고 사왔더니 진돗개가 나왔어. 진돗개라고 사왔더니 치아와가 나왔어. 그럼 돼요? 안 되죠. 물론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진돗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좀 큰 개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리트리버하고 결혼해서 나왔어. 그럼 보통 우리 하이브리드라고 해요. 그 똥개. 옛날엔 똥개라고 했는데, 똥개는 제가 볼 때는 사실 1차 교배했던 애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고 합니다. 좋은 품종도 나오고. 근데 똥개라고 했던 이유는 걔네들이 밥 안 주고 막 키우니까 뭐 배고프니까 똥이라도 주워 먹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별 두진 않습니다, 저는요. 다만 정확하게 이름을 맞춰서 팔아야 되는데, 하물며 모르면 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품종을 모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품종이 명확하면 명확하게 판매하는 게 좋죠. 물론 저조차도 이온농장에서도 가틀리아 라비아타라고 알바라고 팔았는데, 라비아타 알바가 아니라 다른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물건이 들어와서 구분이 안 가잖아요. 강아지도 어렸을 때 잘 구분이 안 가듯이. 그래서 뭐 진돗개라고 사왔는데 커가면서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그쪽에서 잘못된 건 몰라도 들어와서 그 이름 있잖아요. 들어올 때 이름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커지죠. 우리 더 이상 치아와를 푸들이라고 팔고 푸들을 치아와라고 팔는 시장이 아닌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앞에는 누가 더 감시자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여기 난학생님들이 조금 더 공부하셔갖고 상인분들한테나 파는 분들한테 요거는 제가 보니까 원종이 아닙니다, 이건 이런 품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분들도 자각을 하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타 경쟁업체에서 볼 수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이 나나라의 난 선생이 잘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죠? 노력을 해야 되고 정확한 품종을 판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모르면 배워야죠. 그냥 난 장사만 해.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다. 신발을 팔려면 신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생선을 팔면 생선에 대해서 알고 팔아야죠. 그죠? 이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난 거 아니고,
라벨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라벨 보는 법 잘 모르셔갖고 예전에 보는 법 알려드려갖고 지금 이번 기회에 오늘 11개 몇 개 안 되니까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배법 이전에 라벨 보는 법. 자, 오늘 첫 번째는 세라토스트리스 레티스카마인데, 자, 일단 식물은 나중에 할 거예요. 레티스카마를 보면, 자, 이 영상으로 따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레티스카마 라벨인데, 레티스카마 라벨을 보면 앞에 세라토스타이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속명입니다. 난과에, 수많은 난과에 속이 있는데, 자연계에는 800속, 지금 더 발견되긴 하지만 800속 종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덴드리비움 속, 팔레노시스 속, 그러니까 호접란, 파피오데리움, 신비디움 속, 뭐 이런 식으로 속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레티스카마라고 적혀 있는 거는, 레티스카마는 품종명입니다. 세라토스타일리스의 종류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강아지, 개 종류 중에서도 그 안에 뭐가 있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개과에는 개도 있고 여우도 개과인가? 여우과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동물들은. 하여튼 개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 과에 속이 있고 속에는 레티스카마라는 품종명이 있는 겁니다. 자, 품종명인데 앞에 RETIS에서 R이 어떻게 돼 있죠? R이 소문자입니다. 그러면 세라토스타일리스 속에 레티스카마는 원종입니다. 아시겠죠? 원종. 그 다음에 온시듬 마이페어는 보면 온시 대사지요. 이거는 이제 온시디움하고 모대사라는 품종하고 두 개 크로싱 해갖고 이속이에요. 속간 교배. 그죠? 서로 다른 속이 교배한 거예요. 그래서 호접란하고 호접란 속하고 반다하고 해서 교배하고. 그 다음에 좀 쉬운 걸로는 뭐가 있죠? 오돈토시아하고 온시디움하고 해서 오돈토시디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브라소카틸리아라 하잖아요. 브라사볼라하고 카틸리아하고 크로싱해서 브라소카틸리아에서 속이에요. 그래서 온시대사라는 속이고 메이페어라는 건 품종명입니다. 이거는 원종은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품종명을 짓기도 하고 지역명을 짓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걸 육종한 사람이 이름을 적겠죠. 메이페어인데 앞에 M이 뭘로 돼 있죠? 대문자. 대문자로 돼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교배종. 교배종입니다. 원종 아니고. 그 다음에 파이오스 탕커빌레도 보면 여기서 이제 좀 헷갈려요. 자, 파이오스는 라는 속입니다. 파이오스라는 속에 품종명이 탱커빌리예요. 탱커빌리고 그 다음에 T는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뭐죠?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원종이고 그 다음에 알바는 보통 우리 카틀리아는 더 많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우리가 T4 알바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바는 뭐냐면 하얗거나 완전히 하얗거나 노랗거나 그린색일 때 우리가 알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흰색이지만 하지만 완전 그린일 때도 알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반다죠. 반다 속입니다. 반다 속에 시레스티스라는 원종이 있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루조니카라는 원종이 있어요. 근데 반다의 원종이고 원종인데 시레티스트리스하고 루조니카가 다르잖아요. 같은 원종인데 같은 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레스트리스 중에 알바하고 시레스트리스 중에서 그러니까 흰색하고 빨간색이 크로싱하면 그건 시레스트리스니까 그냥 원종이에요. 근데 이거는 루조니카라는 원종하고 시레스트리스가 크로싱했기 때문에 원종이 아니고 대문자입니다. 대문자인데 이 두 개 크로싱한 품종명이 없으니까 구분을 안 적어놓고 그냥 교배침만 적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카틸리아 HG 셀프리지도 보면 카틸리아죠. 그 다음에 HG하고 셀프리지가 대문자로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우리가 알기는 뭐죠? 이건 뭐죠? 교배종이죠. 얘는 카틸리아 바이올리아시아 세미 알바하고 아클란디아이하고 카틸리아 아클란디아하고 카틸리아의 바이올라시하고 카틸리아 아클란디아가 크로스해서 원종 대 원종인데 우리가 이걸 F1 프라이머리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원종 대 원종이지만 서로 다른 원종이 결혼했기 때문에 교배했기 때문에 뭐죠? 이거는 교배종인 거예요. 근데 그 교배종을 누군가가 명명한 거죠. 자, 우리는 카틸리아 바이올라시하고 아클란디아를 크로싱한 모든 거는
셀프리지라고 합시다. 그래서 누가 HG 셀프리지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세미알바라고 하는 거는 뭐죠? 전체적으로 하얀데 입술만 빨간 걸 우리가 세미알바라고 합니다. 그거는 왜 그래가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바이올라시아. 여기는 보면 보세요. 아까는 여기 바이올라시아 시블링이에요. 시블링은, 셀핑은 같은 바이올라시아끼리 자기가 자가 수정한 거고, 셀핑은 바이올라시아하고 바이올라시를 서로 이렇게 수술이 양쪽으로, 이쪽 수술이 절로 가고 이쪽 수술이 일로 가고 한 거를 우리가 시블링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셀핑은 잘 안 하죠. 왜냐면 유전적으로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없을 때 셀핑을 하지만 SI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건 근친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세력이 약해지니까요. 얘는 세미알바 하고, 세미알바는 색깔을 내미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내미하고, 세미알바 중에는 하얗고 입술이 빨간 걸 세미알바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플라미아는 그 중에서 하얀 바탕에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빨간 줄이 간 걸 우리가 플라미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FMA는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아타는 뭐냐면 이 하얀 부분에 이렇게 줄 것처럼 간 걸 우리가 스트리아타라고 하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자, 이런 게 없으면 헷갈리잖아요. 누가 설명할 때 야, 그거 입술이 빨갛고 겉에는 하얀데 옆에 줄무늬가 있고 패턴이 빨간 게 있어.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딱 명명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바이올라시아 세미알바다 그러면 아, 세미알바 하얀 바탕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근데 죄송합니다. 세미알바 중에 플라미아다 그러면 아, 세미알바인데 이렇게 번개 모양이 들어갔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바이올라시아인데 스트리아타야. 아, 그럼 바이올라시아에 이렇게 빨간 줄이 갔네. 맥시마의 스트리아타야. 이렇게 갔네. 라비아타의 스트리아타야. 이렇게 갔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리언 주얼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보면 브라질리언 주얼 자체가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카틀리아의 원종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죠. 노빌리아하고 워커리아나인데 이 노빌리아하고 워커리아나 크로싱한 거를 우리가 브라질리언 주얼, 브라질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다른 용어가 또 있어요. 전문 그 원종 용어는. 근데 야생에서 이렇게 크로싱한 게 원래 야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배종이다 뭐다 하다가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야생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두 개 크로싱한 품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원종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학자들끼리는 그걸 원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브라질리언 줄이고 거기다가 다시 바이올라시아 세미알바를 크로싱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시룰리아가 나오면 보통 보라색을 한 겁니다. 시룰리아, 세미알바, 알바, 티포, 스트리아타, 콩칼라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색이에요, 색. 뭐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하지만 요 색깔만 외우면 빨간색, 노란색, 흰색 우리가 머릿속에 알잖아요. 그걸 외웠기 때문에 아, 눈을 감아도 아, 빨간색, 무지개색 이렇게 나오듯이 그 용어만 외워두면 나머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교배종이죠. 그 다음에 루드마니아나 SIB예요. 루드마니아 두 종류를 이렇게 크로싱한 거예요. 그 중에서 뭐냐면 루드마니아 중에 T4니까 T4는 뭐냐면 자연계에 있는 전형적인 색깔, 주로 핑크색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거를 전형적인 원래 색깔, 이 품종은 이 색이 전형적인 거야 할 때 우리가 그걸 T4라고 합니다. T4는 색깔이 아니라 전형적인 가장 스탠다드한 걸 말씀하는 거고, 루드마니아 중에서 T4 중에서 아서 차드 윅이라는 수상을 한 게 있습니다. 얘가 AMAOS에서 수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루드마니아 중에 시룰리아 시렉트라는 거를 선발한 게 있나 보죠. 그래서 같은 루드매니아나죠. 루드매니아끼리 색깔만 틀린 걸로, 모양이 좀 틀린 걸로 결혼하니까 뭐가 나오죠? 원종이에요, 이럴 때. 그러니까 다 소문자를 쓰는 겁니다. 요게 헷갈린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많이 비교하는 게 이제 강아지에 비교하는데, 세퍼트하고 진돗개하고 결혼해서 나오면은 원종 대 원종이지만 교배종이에요. 근데 같은 세퍼트하고 중에 블랙하고 같은 세퍼트에 만약 갈색 톤이 많은 거하고 결혼하면 그거는 세퍼트잖아요. 진돗개 중에 백구하고 진돗개 황구하고 결혼하면 그거는
교배종이 아니죠. 진돗개인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AOS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AM, AOS는 뭐냐면 수상 경력입니다. 맨 뒤에 대문자로 적혀 있는 이건 주로 수상 경력입니다. 보통 AM은 Award of Merit라고 해서 한 거고 AOS는 American Orchid Society, 그러니까 미국 난협회. JOS면 Japan Orchid Society. 그죠? KOS면 코리아, 한국이죠. 오키드는 난입니다. 오키드 소사이어티 협회죠. 그래서 한국 난협회에서 상 받은 거여서. 그래서 슬래시 옆에 있는 분, 그래서 뭐 GM도 있습니다. 골드 메달. HCC도 있고, 그 다음에 브론즈 메달, 실버 메달도 나갈 수 있고, AM일 수도 있고, 이렇게 수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틀리아 워커리아나 T4는 W로 시작했으니까 커리아나 뭐죠? 당연히 원종이고 T4는 가장 스탠다드한 그 핑크색, 진 핑크의 꽃이 워커리아나입니다. 자연계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T4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덴드로비움 터미널리드 보면 덴드로비움 속에 터미널리 T가 뭐죠? T가 뭐예요? 소문자죠. 소문자니까 뭐라고요? 원종.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라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저도 틀릴 수 있고 표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틀릴 수 있어요. 워커리아나나 왈케리아나나 마케리아나 워커리아나 와카라니아 뭐가 중요합니까? 발음은 그럴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워커라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을 해서 이온난농원에는 미국 난협회를 따라서 그냥 워커리아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왈케리아나라고 하면 그 일본식 발음을 따른 거고, 뭐 라틴어 발음이라고 하긴 했는데 라틴어에는 왈케리라는 발음이 없습니다. 발음이고, 브라질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워커리아나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같은 영어인데 우리가 뭐 그 영어를 정확한 발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thank you. 뭐 아주 발음 좋은 사람이 하면 thank you 이렇게 할 거고, 그죠? 우리는 그냥 thank you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스펠링이 바뀌진 않죠. 발음은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정확한 라벨의 표기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정확한 아주 원어민 같은 발음이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발음을 왜 해야 되냐면 외국에 나가서 서로 의사소통할 때 그 발음을 했을 때 서로가 통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더 국제적으로 놀 수도 있잖아요. 전시회도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발음인데 서로 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발음은 그래도 통용되는 발음을 썼으면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난의 미래를 위해서 이온난농원뿐만 아니라 난생님 그리고 전국에서 어렵지만 난에 종사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공부하셔갖고 우리가 정확한 난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레티스카마는 시간이 늦은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레티스카마죠. 레티스카마는 이렇게 부작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일단 온도는 얘네들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좀 따뜻하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얘는 warm and cool, 뭐 warm 이렇게 하는데 보통 얘네는 따뜻하니까 12도, 겨울철 12도 이상이고 적정 온도는 모든 난초는 거의 비슷합니다. 25에서 30도. 그건 전 세계 어떤 난초도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25에서 30도고 최고의 온도는 제가 얘기 안 하죠. 뭐 38도까지 견디 40도가 하는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하여튼 최저 온도는 12도 이상 유지해 주셔야 되고 반그늘이라 해서 보단 반양지 햇빛을 좀 많이 받는 게 좋고 잎이 이렇게 된 거면 굉장히 건조한 거 강합니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말렸다 한 번씩 주고 요렇게 부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요렇게 해서 스프레이만 줘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노출된 뿌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스프레이만 주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하고 담궜다 빼서 말리고 담궜다 빼서 말리되 노출된 뿌리가 있으면 스프레이를 매일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온시데사 메이페어는 온시디움은 전형적으로 겨울은 추위 약한 편이에요. 겨울은 따뜻하게
그래서 보통 12도, 15도 이상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더우면 잎이 막 박혀요. 그래서 선선한 고지대의 선선한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겨울철에는 12에서 15도 이상 유지해주고 찬물 맞으면 바로 짓물러요. 그리고 햇빛은 여름철에는 선선하고 햇빛은 반 그늘이 좋습니다. 햇빛이 세지면 점박이가 많이 바뀌고 꽃은 언제 피냐 얘들도 보통 주로 봄에 피기도 하는데 봄 가을로도 피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갈이 하실 필요 없고 그대로 그냥 키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이어스 탱커빌리 알바라고 하잖아요. 꽃이 알바예요. 근데 완전 하얀색 아니죠. 위에는 그린색, 하얀색을 우리가 보통 알바라고 하고 잎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흰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죠? 원래 무늬가 있는 품종이지 이거는 뭐 바이러스다 아니면 뭐 병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이러고 탱커빌리 알바는 탱커빌리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동남아 쪽에 아주 광범위하게 분포가 돼 있고 보통 1000m 해발 1000m 정도의 그 약간 습한 곳에 그 부엽이 많이 쌓여 있는 곳에 자란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거는 나무에서 자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에피파이트 그래서 착색난초가 아니라 테레스트리얼에서 지생난초입니다. 지생 땅에다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어릴 때는 수태로 키워도 전혀 문제 없고 수태나 바크로 키워도 전혀 문제 없고 여기서 요 정도 커지면 그 다음에 옮길 때는 수태나 바크, 피트모스 같이 혼합을 해도 되고 배수가 아주 잘 되는 부엽 있죠. 부엽토, 피트모스나 펄라이트 이런 걸로 된 것도 키워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배수는 왜? 착색난초가 아니라 지생난초이기 때문에. 그러고 추위는 좀 얘도 약한 편입니다. 얘도 최소 10도 이상 유지해줘야 되고 여름에는 선선하고 햇빛은 반 양지 정도까지 잘 견딥니다. 잎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햇빛은 좀 잘 견디더라고요. 꽃은 매년 비슷하게 핍니다. 매년 6월 좀 넘어서인가? 6월 이전인가? 그럴 거예요. 6월 이전에 보통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다 세라스르 루조니카 블루는 반다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반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다 세레스티스도 그렇고 루조니카도 그렇고 대형이 아니에요. 아주 큰 게 아니라 중형 정도고 꽃이 아주 화려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향도 향 좋아요. 얘가 지금 꽃이 제대로 안 폈는데도 이런데 꽃 제대로 피면 아주 팍 그냥 보랏빛 있는 것도 입술이 약간 붉은기도 있고 약간 흐리기도 해요. 실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리스리스 많이 닮은 애들은 이쪽 엄마 많이 닮은 애들은 보랏빛을 많이 띠고요. 그다음에 아빠 많이 좀 닮은 애들. 그러니까 같은 새끼를 낳더라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완전 중간 형태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 엄마 좀 더 엄마 쪽으로 아빠 쪽으로 닮은 애들이 있어요. 색은 조금씩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색보다 훨씬 더 이쁘고 달리고 꽃도 이렇게 달릴 거예요. 정말 멋있는 반다죠.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반다는 햇빛은 보통 반양지입니다. 보통 반다는 뜨겁게 키워야 되는데 양지 안 됩니다. 때합빛 안 돼요. 반양지예요. 반양지에서 햇빛이 꾸준하게 줬을 때 잘 피는데 여느 반다보다 이 반다는 훨씬 더 개화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많이 큰 거죠. 반다는 어떻게 물을 주냐면 보면 안에 식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게 너무 걱정되는 분은 여기다 바크만 살짝 굵은 바크 정도만 올려주던가 수태 살짝만 꽉 하지 말고 꽉 하면 썩습니다. 올려주고 이렇게 완전히 식재가 아무도 없으면 이거 받아서 여기다가 나는 정말 부지런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일 스프레이 해줍니다. 아침, 저녁. 정 안 되면 아침만이라도 매일. 아니면 저녁만이라도 매일. 그다음에 아침, 저녁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저거 이틀에 한 번씩 물에다 푹 담갔다 빼놓으면 되는데 그거 힘드니까 그냥 스프레이 옆에 놔두고 눈에 띄면 하루에 10번 해도 괜찮습니다. 왜? 난 선생님, 난초는 물을 그렇게 자주 주면 죽는다면서요. 근데 왜 그래? 이게 노출돼 있잖아요, 다. 노출해서 바로 호흡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줘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해놨는데 이건 좀 작아요. 유리 그릇이 샘플을 해놨는데 이렇게
지금 뿌리가 파랗죠, 이렇게. 어우, 물속에 담가놔갖고 그냥 파릇파릇합니다. 그래서 물을 살짝만 받아놓고 좀 이렇게 길면 더 좋아요, 이렇게. 유리그릇이 더 길면 이렇게 딱 집어넣고 그 안에다 스프레이만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서 물은 살짝 바닥 쪽에만 살짝 얘는 많으면 안 돼요, 절대로. 수경도 잘 안 되니까 물이 아주 바닥에만, 그러니까 뿌리가 안 달 정도로 바닥에만 있으면 습이 계속 올라오니까 좋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스프레이 해주면 훨씬 더 쫙쫙 잘 자라죠.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나는 싱거운 향을 맡고 얘는 머리가 맑아지는 향이 나요. 아주 맞습니다. 향 맡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걸어서 키우는데 나는 이게 너무 길어서 우리 집에서 못 키워요. 그러면 이렇게 물 뿌린 다음에 말아서 이렇게 꽈줘도 돼. 이렇게 놔둬도 전혀 상관없죠. 끈으로 묶어놓으면. 너무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스프레이를 여기다 계속 뿌려도 되고 물에 담궜다 빼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꽃은 빛만 충분히 꾸준하게 잘 하면 1년에 2번 정도 무조건 핍니다. 그것도 오래 가고. 아주 쉽죠. 그리고 나는, 이거 유리그릇도 못 넣겠고요. 그래도 너무 건조해요.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투명 비닐을 이렇게 씌워서 걸어 놓고, 구멍을 빠바바바바박 많이 뚫어서 그냥 툭툭툭 뿌리면 습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얘가, 좋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텔리아 HG 셀프리지는 5번이죠. 셀프리지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보통은 제가 이런 코코넛으로 보통은 이렇게 꽉 눌러서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요. 국내 농가도 수입 들어온 거 그대로 꽂아서 키우는 데 있는데 수명이 오래 못 가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걸 다 뜯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아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코코넛을 다 띄는 게 아니라 물에 불려서 살짝, 뿌리가 상하지, 뿌리 없죠. 뿌리가 상하지 않게만 조금만 띱니다. 이렇게. 전부 다 띄지 않고요. 뿌리가 상하지 않은 정도만 이 정도로 이렇게 띄고, 이 정도 띄워서, 원래 분갈이 하는 거 틀려요. 코코넛이 이렇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띄워서, 높이가 조금 낮네. 여기도 살짝 뜯어주고, 이렇게 해서 띄워서 수태를 살짝만 감싸서 이렇게. 원래 이거 이중식재니까 좋지는 않은데, 지금은 이렇게 봄까지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분에다 해도 되고, 요 부분보다 조금 한 치수 큰 부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놔두고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봄까지. 왜? 지금 있는 뿌리가 살아있는데, 그걸 자르고 분갈이하고, 이 코코넛 칩을 다 띄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면 되고, 재배법은 여느 카틀리아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작다 싶으면 조금 더 한 치수 큰 게 있어요. 얘가 몇 cm냐면요. 6cm니까 7이나 8 정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 브라질리안 주얼도 보면 7번이죠. 브라질리안 주얼도, 아니다. 바이올라시아. 바이올라시아죠. 바이올라시아는 조금 등치가 커요. 그죠? 바이올라시아는 조금 더 크죠. 그래서 바이올라시아는 이렇게 있으면 얘도 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물에 불려서 이렇게 좀 껴주고, 그리고 내년에 뿌리가 쭉 돌면 봄에 다시 분갈이 할 거예요. 이거는 왜? 이 식재가 요거 식재 때문에 썩을 수 있어요. 그때 가서.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다가 수태를 덧대서, 얘는 화분이 몇 cm냐면 10cm인가? 9cm예요. 야, 이게 6하고 9인데 두 치수인데 차이 엄청나죠, 크기가. 이렇게 해서 감아주고. 왜 나는 이중 식재 안 된다는데 왜 이중으로 식재를 두 종류를 쓰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내년 봄까지 뿌리 내리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중 식재한 거예요. 봄에 계속해서 키우진 않을 거고 당분간만 내년 봄까지만 키워서 이렇게. 너무 높게 심지 마세요. 심을 때 낮게 심습니다. 이렇게 배수 잘 되도록 이렇게
여기까지만 치웠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만 치웠어요.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이 7번 브라질리언 주어라고 세미알바 크러쉬한 거죠. 7번도 보시면 아주 애게 해서 이만해요. 벌브가 새끼손가락보다 훨씬 더 얇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띱니다. 이렇게 뿌리가 상하지 않을 정도 선에서 좀 띱니다. 이렇게 띄고 물에 불리면 훨씬 잘 뜯어져요. 그리고 나는 완전 다 뜯어서 할 거야 괜찮습니다. 대신에 그거는 이제 조금 고수님들은 그렇게 하시고 잡고 이렇게 너무 많이 넣었다. 감다 보니까 계속 감네. 그래서 살짝만 해서 뿌리 내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봄까지 뿌리 내리게. 겨울에 자라봐야 새순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좀 잘 말리겠죠. 오히려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재배법은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 카틸리아나 뭐 브라질리언 준이나 똑같은데 하고 아까 제가 이제 깜빡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보통 보면 카틸리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게 여기 보면 다음 루데마니아가 있고 티포는 뭐죠? 색깔이잖아요. 아니면 루데마니아, 뭐 시룰리아 적혀 있고 거기에 F 그 전에 그 다음에 품종명 나오기 전에 FMA 또는 VAR이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FMA는 개체 변이 좀 어렵죠. 개체 변이고 VAR은 버라이어티라 해서 지역 변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개체 변이, 지역 변이를 아주 분리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애매해. 그래서 요새는 FMA보다 보통 VAR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슬래시 이렇게 점점 찍어주죠. 이름 밑에 점점 찍어주는데 요거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개체 변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될까? 만약에 기린이 목이 길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기린 목 짧아요? 길죠? 근데 기린이 옛날부터 목이 길진 않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자라다가 나무에 있는 풀을 먹다 보니까 목이 긴 애들만 살아요. 풀을 먹다 보면 밑에 있는 풀은 없어지면 키 큰 애들만 먹을 수 있으니까 점점 목이 기고 짧고 키가 작은 애들은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키 큰 애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같은 개체 중에서 목이 좀 긴 애가 있잖아요. 그럼 기가 살아남고 또 긴 애가 있으면 살아남고 아니면 뭐 같은 개체 중에서 또 일테면 예를 든 거예요. 뭐 개구리가 있는데 새한테 다 잡혀 먹는데 개구리가 이렇게 논에서 자라. 근데 초록색 개구리는 들 잡혀 먹을 거냐? 이건 틀렸다. 이건 얘가 아니고. 하여튼간에 개체 변이는 그런 거예요. 개체에서 나오는 변이인데 지금은 안 써요. 저도 좀 헷갈려요. 그리고 지역 변이는 이런 거가 맞나? 그 지역에서 있는데 지역마다 틀려요. 자라는 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변이가 나와서 지역 변이라고 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코끼리로 치면 이거 혹시 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주세요. 이제 저는 이제 개체 변이, 지역 변이 설명을 드리려고 라벨에 보려는 라벨에 있는 표기 VAR하고 FMA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코끼리로 치면 인도 코끼리하고 아프리카 코끼리하고 틀릴 거 아시죠? 똑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알아보려고. 같은 코끼리인데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인도 코끼리하고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는데 인도 코끼리는 상아가 수컷만 있고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상아가 암컷 수컷 다 나와요. 같은 코끼리인데 그리고 인도 코끼리보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귀도 인도 코끼리는 사각형이고 귀가 아프리카 코끼리는 삼각형이래요. 뒷발가락도 인도 코끼리는 뒷발가락이 4개고요. 아프리카는 3개야. 발가락 수도 틀리네. 나 같은 코끼리인데. 그 다음에 앞발가락은 인도 코끼리가 5개고요. 발가락 5개예요. 근데 아프리카 코끼리는 4개야. 이거 2개 구분하는 건 다 헷갈리지만 발가락 수만 봐도 알겠네. 그죠? 앞발가락을 봐서 5개면
인도, 4개면 아프리카. 이게 정확한 설명은 못 된 것 같아요, 저도. 하여튼 그 난초에서 예전에는 개체에서 그 개체 중에서 변이가 나온 거를 개체변이라고 하고, 지역변이는 지역에 따른 변이가 나온 거를 지역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거의 VAR이라고 쓰는데, 혹시라도 FMA나 VAR이 적혀 있으면 품종에서 뒤에 개체명 아니면 내가 그 품종명, 개체명 있죠. 변이명을 쓰기 전에 VAR이나 FMA라고 적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 마. 이거 있으면, 얘가 여기구나. 이 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루데마니아도, 오늘 같은 5, 6, 7, 8, 9, 11은 다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좀, 얘는 좀 이렇게 뜯겨진 것도 있어요. 뜯겨진 것도 있고, 미리 뜯겨져서 현지에서 작업할 때 뜯겨진 것도 있고, 뭐 통통한 것도 있는데, 얘는 좀 뜯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뜯어서 좀 뜯고, 여기가 좀 분여부에서 키가 높다. 그러면, 이것도 좀 더 큰 붓 써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렇게 짝짝도 안 되면, 다 익었구나. 요거 이렇게 더 밑에 더 떼도 돼요. 이렇게 떼서 키를 낮춰야죠. 낮춰서 수태를 대고, 이 뿌리 다 살아있어요.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 가정에서는 이것도 조금 더 큰 분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요거 그대로 쓰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말라서 죽은 건 별로 없고, 뿌리가 화분이 커서 뿌리가 썩어서 마른 것처럼 보여 죽는 건 있죠.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물에 빠져서 결국은 수분을 흡수 못했으니까 말라 죽은 거지만, 사실은 말라 죽은 원인은 뿌리가 썩었다.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아시겠죠? 씌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키우면 돼요. 그 다음에 워카리아나 티포는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가정에서 티포는 워카리아나는 주로 얘들이 워낙 주문이 많이 들어와갖고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가정에서는 워카리아나는 일반 대륜계통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건조한 거를 좋아하고, 많이 건조했다 다시 가야 돼서 슬립분해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배서 그대로 뽑아갖고 요 사이즈 톱으로 넣어주시고 키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덴드로비움 터미널리 여기 있구나. 터미널리는 여기 보이죠? 터미널리 보이시죠? 터미널리는 제가 부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키우는데 계속 건조에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반양지에서 반그늘 사이인데 반양지 쪽이 더 낫죠. 그래서 키우시고, 제 건조에 강하니까 물 너무 자주 줘서 적게 만들지 말고, 저거 수태에 물 주고 말르면 주세요. 근데 저거 스프레이만 갖고는 안 돼요. 한번 물 줄 때 흠뻑 주고 말리면. 그리고 뿌리가 만약에 바깥으로 많이 노출했잖아요. 노출되면 그때 노출된 뿌리에다가 스프레이 뿌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카틀리아 모링이아나는 다 나갔습니다. 없습니다. 모링이아나는 이것도 똑같이 키우면 되고, 지금 간 화분에 그대로 키워도 됩니다. 그대로 키우고 내년 봄에 분갈이 하셔도 돼요. 수태 이상 왔으니까 키우시면 되고. 자, 오늘은 그래서 좀 앞에 서론이 길었어요. 라벨 보는 법 알려주고, 왜 라벨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취미를 하면 정확하게 좀 알고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전국에 계신 난을 판매하고 유통하시는 상인 및 농장주 분들은 저 포함해서 정확한 품종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재배법은 농장마다 조금 상이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재배하는 사람마다 약간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데. 다만, 품종명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고, 파실 때 라벨 될 수 있으면 다 라벨 드리세요. 그래야지 뭘 알잖아. 적어도 라벨을 꽂아야 돼. 왜냐면 이게 강아지 같이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라벨이 다 있을 때 보고, 아는구나. 그러고 알고, 구입하신 분들도 보통 이렇게 딱 라벨 들어와서 새로 구입하면 뒷면이나 이런 데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날짜로.
매달 며칠 내가 입양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아 내가 몇 년 됐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농장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물론 이온난 농어는 이온난 라벨이 있으니까 뭐 구입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난초의 시장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아주 기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정말 새로운 난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